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런 좋은 나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고 진동은 아직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었더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나는 매우 걱정된다. 요즘 남편이 아주 깊이 자는 것 같아요. 항상 전화에 집중하던 남편은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써봤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켰다. 내 눈앞에 메시지가 나타난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나와 함께 해온 사라. 저는 이전에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제 이름이요. 몸이 떨립니다. 전송된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지 진술들.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마치 옛 연인과 나누는 대화와 같아요. 물결표 사이에.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것을 논의합니다. 하하, 우리는 30년 동안 함께 해온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모래성처럼 떨어지네. 창밖은 아직 어두워요. 하지만 나는 인생은 그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남편은 아직 자고 있어요.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더욱 멋졌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안녕. 내 건강 상태는 평소와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잠을 잡니다. 나는 김세라라는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녀보다 얼마나 더 예쁜가? 그 일이 지나가면서 내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그랬는가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기쁘네요. 나는 그 말을 믿었지만 한밤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받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나는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편지를 발견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진다. 저는 지난달부터 그것을 보관해왔습니다. 남편의 외모가 조금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다르게 유지하세요. 나보다 4살 어린 남편이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은퇴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30년이 흘렀고 저는 많은 친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를 만나면 질투난다. 저는 지금 60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나이든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인기가 없었죠. 나이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할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슬퍼요. 난 어쨌든 남자랑 그랬잖아. 30년 동안 같이 살면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눈에 보입니다. 사전에 준비합니다. 모바일폰, 헤드폰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들은 먹을 때 항상 혀를 내밀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강한. 나는 인간이지만 심지어 식탁에서 식사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여보, 지금은 휴대폰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전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놀라서 화면을 쳐다봤다. 아니요. 저는 그냥 뭔가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문장의 끝이 그토록 모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말에 일해야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상한가. 남편의 회사는 이번 주말에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매주 토요일마다 꼭 필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저는 아침 일찍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려워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이상하거든요. 매주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했는데
그가 떠날 때면 불안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에 휴식을 취합니다. 매주 이렇게 하면 피곤해질 거예요. 불안을 줄이세요. 나는 아팠고 내 가슴의 일부가 찔렸습니다. 남편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는 계속됩니다. 전화. 도착 후 앉아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가 울리자 나는 재빨리 경보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비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게 의심스러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일이 힘들어지지만 그날 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내가 그 편지를 찾을 때까지는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매우 의심했던 때들, 의심스러운 것들, 가장 이상한 것은 운전하는 곳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남편의 전화를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직접 썼지만 내비게이션 연결을 요청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내 휴대폰이 고장났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은 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자주 그런 행동을 하나요? 내가 그랬고 내 남편은 운전하는 게 멍청했어요. 다시 말해, 나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나를 지원해야 할 사람들. 나는 아무런 지시도 없이 길을 걸어갔어. 심지어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당신은 어디에 자주 가시나요? 더 생각할수록 나는 당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예전에는 아침 7시에 갔는데 요즘은 저녁 9시나 10시가 돼요. 간단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초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요. 나는 그날도 기억하는데 밤 10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소파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보통이면 엄청 피곤할 텐데. 그 후로 내 얼굴과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긍정적인 일을 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훑어보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왜 답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엄마의 무죄에는 야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곳입니다. 물결표처럼 예전에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지저분하고 보기 흉해졌습니다. 셔츠는 다림질이 된 것 같았다. 늘 그렇듯이 비어 있었습니다. 향수의 냄새, 악취가 계속 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은 특별하다. 저는 특히 전화 응답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다르죠. 제 남편은 자주 여행을 다녀요. 전화했어요. 자기야, 저녁 식사 때나 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모르게 직장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전화를 받으면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상 좌석은 피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정문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어보세요. 씻는 게 더 귀찮아요. 저는 항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30년에 한 번 나올 뿐이어서 보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식사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조심하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깨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 통화의 전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으면서 변명을 했다. 제 남편은 항상 카카오톡을 듣고 있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항상 미소가 지어집니다. 미소였지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들 때도 그게 나타나요. 저는 잠들 때 항상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둡니다. 어느 날 저는 실수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건드렸습니다. 내가 그를 만졌을 때 그의 표정은 마치 나만의 비밀인 것처럼 나를 두렵게 했다. 마치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시선이네요. 30년간 정상적인 활동이 수행되었습니다. 뭔가 갑자기 금기시되다. 나는 나가서 의심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됐어. 그들이 연결되면서 내 마음의 구멍은 더 커졌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그게 의미 있는 차이였을까? 나 오늘 등산 가는데 얘야. 일찍 일어나서 산책할 옷을 입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이 나를 돌보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상하네요. 남편. 하이킹은 옛날 일이고 내 관절은 약하고 나이도 들었거든요. 그는 아프기 때문에 주말에 종종 늦게까지 잔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는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일하러 가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으로 점심을 싸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직에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은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경비원은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생생히 기억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기야, 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사 먹자. 그를 공격해야 하나요?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가 요청했을 때 남편은 그냥 거절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는 평소보다 깨끗하게 하이킹복을 입고 나왔고 나는 향수 냄새가 걱정됐다. 나는 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껐나요? 사고가 났을 때 아직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핑쿠션에 혼자 앉아 나는 순자 옆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노인의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하이킹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버스를 타고 있을 때는 등반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출장과 초과 근무에 대한 모든 변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르는 척하거나 진실을 알아내지 못한 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에도 따라오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오늘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현관 앞에는 하이킹복을 입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향수를 뿌리고 신발을 신었다. 내 마음은 숨겨져 있어요. 나는 죽을 듯이 달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려면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올 때 조심하세요. 첫 번째 문은 나는 도착하자마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남편 생각만 해도 울컥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제 남편이 3분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그 후 나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등이 보였습니다. 나는 하이킹복을 입은 키 큰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쪽으로 따라와야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은 나를 반대해요. 그는 산을 가지고 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신 도시를 향해 가세요. 그는 아파트 단지를 떠나 거리에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시내버스를 타요. 다행히 그를 따라가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분 동안은 체포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도심에서 죽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하이킹 장비를 따라갔다. 사진에는 의상을 입은 한 남자가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까요? 그리고 카페 밖에서 멈췄다. 좋아요. 산책하기 좋은 사람들을 위한 넓은 공간을 갖춘 카페. 이곳은 머물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제 남편도 잠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에 들어가서 시계를 보았다. 나는 커피숍 맞은편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리와 팔이 떨리는 가운데 바라보았다. 나는 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저는 무지가 행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나는 이것을 이렇게 묻어왔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다. 만약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누군가 카페로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나는 젊은 여성을 보았을 때 그녀의 세련되고 깔끔한 외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김세라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터질 것 같아요. 카페의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나는 30년 동안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같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이 마치 오래전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는 영국 여성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숨 쉬다. 차단되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남편의 표정이었다. 마치 20대 청년의 달콤한 미소가 감동을 주는 듯했다. 허니,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어요. 그 여자,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40살 정도입니다. 20대 초반의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그녀가 여자라고 말했고, 그녀는 같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는 평생 담배를 피웠고, 나이도 제 나이보다 많고, 여자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더 젊어지고 싶고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집에서 바쁘고 피곤하다. 저는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그는 뻣뻣하게 서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만났던 그 남자아이와 비슷하게.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말을 했나요? 남편은 큰 소리로 웃더니 그녀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냥 머리를 뒤로 넘기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랑의 손길.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죠. 당신의 골목길은 어디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제 다리는 매우 약해요.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눈은 활짝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갔고 이제야 보입니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아프고 그래도 돼요. 남편은 지금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하며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것처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은 보시다시피 달콤했고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난 그때 그걸 봤어. 요즘은 남편이 항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발견했어요. 피곤해서 우월거리며 걷는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쌓아온 기억들. 신뢰는 일종의 헛된 사랑이다.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더 이상 아픈 게 있나요? 나는 바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이 순간은 꿈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서일 거예요. 난 오늘 밤에 그걸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자기야, 남편의 말에 따르면 평소와 같은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피곤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먼저 잠이 들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평소처럼 침대보 위에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남편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꾸준한 호흡 소리는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의 호흡 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줄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서 천천히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비밀번호 다행히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결혼한 이후로 늘 지켜온 날이에요.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겨두더라도 비밀번호는 변경하지 않았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가 카카오톡을 시작했을 때의 자신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크, 대화형 세라크로 채팅방에 업로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오늘 나갔는데 내 마음은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나도 떨고 있었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어제 당신의 품에 안겨 너무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각 메시지는 시간별로 기록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퇴근 후까지. 저와 남편도 TV를 봅니다. 이 메시지의 경우에도 이 사진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셀카 사진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사진 중 하나는 우리가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커피숍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이 나에게 미소 짓는 것을 봤어요. 남편이 모르는 행복한 순간들. 모든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화 기록에 녹음해 두었습니다. 기각할 수 없는 증거. 저는 이 약을 매일 휴대전화에 사용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팠어요. 나는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그것을 착용하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냥 뒤척였을 뿐이고 잠이 들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모인 가운데 나는 문득 작년 남편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갑자기 긴급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와 약속한 날 같이 갔어요. 그날에 대해 계속 생각해봐야 할지 고민이네요. 또한 사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잊고 싶어도 오늘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금은 퍼즐과 같습니다. 그것은 퇴근 후 자발적으로 열린 회사의 밤 파티였습니다. 김세라는 완벽한 거짓말쟁이다. 여자를 낳고 나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제가 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남편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널 볼 때마다 잘 자는구나. 그 해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30년 안에 우리는 첫날 밤을 함께 했고 당신은 앞으로 평생 나의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밤새 혼자 앉아있는 건 아직 살아있는 걸 지켜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한 순간인데 모든 게 거짓말이야. 이혼이라는 단어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비록 떠돌았지만 간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업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딸은 일로 바빠서 슬퍼요. 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보냈죠. 나는 무엇이 없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완벽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내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삶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는 방법. 나는 동의한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사진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그리우면 어떡하지? 설명을 해야 할까요? 나는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조차도 내 마음은 계속 딴 생각에 빠진다. 이건 복잡하네요. 남편에게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모든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혼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이것이 황혼 속의 이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쓸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달콤한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보는 이미지로 계속 살 수 없어. 나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30년 동안 나를 배신한 그 남자와 아직도 살고 있지만, 늦었지만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그것을 해낼 것이고, 아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얘기하는 것만 남았어.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나도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그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저녁 결승선을 통과했던 때를 기억한다. 저녁 식사 후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소파에 앉았다. 내가 앉는 순간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많이 숙이는 편이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30년 동안 봤어요. 그 무관심한 표정, 그 표정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헤어진 순간 그걸 알았죠. TV 소리만 나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예상했던 대로 그는 미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이해해요. 김세라, 우리가 만났을 때 남편의 표정이었지만 바다는 재빨리 부인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나는 그 문장을 끝내기 전에 휴대전화를 꺼내 각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문자 메시지, 배신의 증거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이게 무언가요? 남편, 제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싶지만 숨이 막힌다. 하지만 저는 주말에 산책을 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나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일하러 가겠다고 약속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삶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거기 앉아서 더 이상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나요? 그 메시지는 그의 여동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전부라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은 숨길 필요가 없으니 닿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더 있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를 끌 수가 없네요. 세상에서, 아니, 우리는 늙어간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날 밤의 기초는 모든 것은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 대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는 마치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직장에서의 일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실수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은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는 나에게 별로 말을 걸지 않았고 피곤해서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의심했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를 비난하고 나는 김세라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외롭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동안 깨어 있었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다. 당신의 눈물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이다.
남편은 밤새 거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강은 없습니다. 제가 잠자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보았어요. 전에는 그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합니다. 끝났어요. 저는 남편의 눈물과 간청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의 말은 나를 상처 주었습니다. 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준비를 하면서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당신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3.000만 달러로 만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원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와, 유사하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추천에 따라 나는 다른 선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5.000달러가 지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가 자산을 분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으시더라도 위의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재판 첫날에는 법정이 없었습니다. 내 약혼자와 함께 그는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캐주얼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으니 한마디 하죠. 뒤집어 보니 이제부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김세라 씨도 법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실제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에요.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하신 서류와 관련하여 커피숍에서 촬영한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30년간의 시간을 말해준다. 남편의 변호사에 따르면 증거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누구나 그것이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첫 번째 재판에서 끝났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법정을 떠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게 괜찮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저는 30년 뒤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배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네, 아빠. 그게 맞아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과 큰아들이 둘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딸들은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어머니는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여보, 지금 당장.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쏟아지는 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저는 이 아이들 앞에서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빠가 다르다는 이유로 울게 됐습니다. 소녀, 주말마다 산책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회사에서 내가 간다고 선언했는데도 큰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짓말이야. 그 아들은 단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쉬고 있는 동안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이 제 생일에 오지 못했을 때 제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조카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했고 그 여자를 만났어요. 엄마, 우리는 진짜 뭐예요? 우리가 실수를 했나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의 잘못이야. 아이들은 매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 저건 제 집이에요. 또 다른 기회는 아니요 이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아프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딸은 항상 제 곁에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대래 살아요. 나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아빠는 내 어린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짜증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살짝 쓰다듬어 주세요. 그는 기뻐하세요. 어머니, 우리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당신을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겁니다. 위대한 힘이여. 나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꼭 껴안으면 기분이 편해요. 지금은 외로움을 느낀다. 재판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서 안도감을 느낀다. 이상하게도 부재 들어간다. 내 전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보니 30년이 흘렀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청하신 전체 금액을 받았습니다. 법학자,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제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커서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30년은 얼마일까요? 네, 제 큰아들에게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한다. 저는 그냥 흘려보냈어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매워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던 중 나는 인근 공원에서 신혼결혼을 했던 때를 갑자기 떠올렸다. 이 사진은 얼마나 전에 찍은 것인가요? 행복하신가요? 3.000만 원의 보상금은 우리 돈입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환의 순간, 얼마나 많이? 이 돈으로 우리는 양육하는 마음을 살 수 있다.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승자이며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비 속에 법원을 나서면서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누구나 제가 전화한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멈춰라. 왜냐하면 나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운전사는 내가 돌아온 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웃는다. 일하는 동안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나는 보상을 받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오늘은 집이 더 커져서 너무 외로워요.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합니다. 나는 신탁집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여기에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수집한 사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신혼여행 때 사진을 찍었고, 병원에서도 사진을 찍었고, 휴가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을 가족 사진으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나는 계산했다. 그래요. 이 사진은 오늘 제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 소리는 3천만 원을 냈는데 하루에 2,700원 정도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하며 무의미했던 그 시절을 기념해 볼까요? 유효하지 않은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 딸이 전화를 걸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때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선을 유지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긴다. 때로는 테이블에 큰 구멍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식사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매일 공유하는 습관 중 하나는 TV 시청입니다. 토론. 나는 지금도 그 평범한 순간에 느꼈던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단점은 그 이상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나는 오늘 시장에 갔다. 저는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계산대에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그렇죠. 양파를 자를 때 놀라다. 너무 슬퍼요. 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만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자라서 다시 시작했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플 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때마다 그들은 내가 약간의 위로와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잘했어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고 맞아요. 그거예요. 와 같은 격려의 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독립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야기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지원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